안녕하세요. 생글교육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회사에서 아주 예쁘고 조그마한 홍보물이 하나 제작이 돼서 요거를 그냥 이미지 형식으로 유포하기보다는 한 땀 한 땀 저희의 교육 내용과 철학을 소개하는 자료 영상을 제작합니다. 본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마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 교육 철학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큰 나무를 만드는 뿌리 독서. 여기서 나무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 뿌리가 바로 독서입니다. 큰 나무를 만드는 뿌리 독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선 저희 교육 대표의 인사말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만날 가까운 현실은 학문의 경계가 사라지는 초융합 시대이자 인공지능이 인간 생산 활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창의적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 개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물학, 기계공학, 소재공학이 만나서 의료용 나노 로봇을 디자인하는 것이 초융합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교육이 입시라는 장벽에 막혀 20세기형 산업 인재를 만들어내는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시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고 입시는 평가의 중요한 기준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학습 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창의적일 수 있게 만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이 배움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를 진리 탐구의 주체로 여기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오래된 불패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고지신 법고창신의 정신입니다. 과학과 도구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현대 문명을 건설하게 하였으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곧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발점이고 자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죠. 여기서 사피엔스가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항시적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본성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매 욕구가 가장 활발한 때가 바로 아동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이 배움의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배움이란 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장되는 생각의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섬세한 이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 놀람으로 가득 찬 우주에 대한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나 존재에 대한 집요한 탐구,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독서를 통해 배움의 근본을 확립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1년도 넘게 겪으면서 아이들의 학습 공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기 전부터 이미 굉장한 학습 공백이 있어요. 그것은 독서력의 차이에서 발생해왔고 지금은 그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최근에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문해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아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어요. 문해력의 문제는 결국 전 과목 성적의 문제로 연결이 되겠죠.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 어떻게 하면 독서를 가르칩니까? 일단 생글에 오면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던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게 돼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여기에 저희의 아주 핵심 레시피가 담겨 있네요. 소그룹을 운영되며 교사와 학생의 문답이 자유롭습니다. 또 또래 집단의 친밀감을 유발하여 학습 동기를 자극합니다.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가 직접 낭독합니다. 숙제로 읽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정리 확인합니다. 좋은 책 한 권을 깊이 생각하며 읽는 질적인 독서를 추구합니다. 생글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독서를 즐기는 독서 파트너입니다. 생글교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조사 보고가 있어요. 미국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이 다양한 레벨로 카테고리화 해놓은 통계표를 봤는데 가장 학습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처럼 미디어 시청 시간이 긴 아이들입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일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학습 시간을 미디어 시청이 잡아먹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디어 시청 동안에 뇌가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네, 뇌 퇴화입니다. 퇴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능력의 저해가 초래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그런 요소들입니다. 스마트폰 통제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중요한 도구이지만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 네. 저는 아이들에게 아주 자주 하는 잔소리예요. 너하고 스마트폰이 같이 나란히 방 안에 들어가 있게 하지 마라. 네. 그러지 않고서는 책과 친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들도 웬만하면 설득하고 하면 다 이해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의외의 자료가 있어요. 같은 데이터에 보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당연히 성적이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학습 능력과 독서의 양은 상관이 없었어요. 거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학습 능력 평가표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아이들이 누굽니까? 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 cultural literac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화적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배경을 이해하면서 한 땀 한 땀 따져 읽는 그런 사고의 과정과 독서를 병행했을 때 그런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그냥 읽지 않아요. 꼼꼼한 배경 설명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 속에 같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생글교육 선생님들이 다 그러한 스토리텔러들이십니다. 우선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은 어디 갔나요? 저희가 1학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적응을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비즈니스적인 상업적인 것보다 교육 가치 자체를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학년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되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기도 해요. 빨리 크렴. 자, 2, 3학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속담 관용구를 통해서 비유를 이해합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에요. 비유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를 익히며 어휘 습득력을 기릅니다. 교사의 낭독 수업을 통해 정독 습관을 만듭니다. 네, 아이들 책 던져주고 알아서 읽는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선 처리가 엉망이에요. 저희가 일일이 낭독해주는 이유는 정독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답식 수업 방식으로 아이의 사고력을 길러줍니다. 자, 그래서 하다 보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두꺼운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200자 원고지로 독서 감상문 쓰기를 연습합니다. 영어 원서 읽기에 도전합니다. 이거는 이제 잉글리시 라이브러리가 있는 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휘력, 이해력, 논리력, 문해력, 자,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질의 독서를 통해서 전 과목 성적에 영향을 주는 이것이 저희 생글교육의 교육 방식입니다. 독서를 국어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독서는 모든 과목의 뿌리입니다. 모든 과목이에요. 전 과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 저학년을 건너뛰면 이제 4, 5학년을 넘어갑니다. 사자성어 150개, 잘하는 애들은 한 200개 정도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국내 국외 아동 명작문학을 깊이 읽습니다. 300에서 400페이지 책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두꺼울수록 신기하게도 저희 생글 오래 다니는 애들은 초등 중학년인 경우에 책이 두꺼워야 좋아합니다. 인문, 지리, 역사, 사회 상식을 기릅니다. 토론 수업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400자 원고지로 논설문 쓰기를 연습합니다. 네, 그래서 독서력, 문해력, 성적입니다. 그럼 작문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작문은 요겁니다. Read, think, talk. 결국 읽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기술적인 부분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요것만 결과로 빨리 내기를 원하세요. 네, 그거는
기계적인 어떤 수업을 통해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논술학원들 보면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비주얼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예요. 안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예, 그 수면 밑에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읽고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훈련, 요게 되면 좋은 작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학년부터는 저희 생글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전 읽기에 들어갑니다. 네, 청소년 고전 인문학당이에요. 우선 책만 읽지 않고요. 요때가 되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 등 다양한 분야의 신문 칼럼을 읽고 토론합니다. 중학 교과 과정의 역사, 사회, 국어 과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동양, 서양의 철학 사상들을 배우고 정리합니다. 무슨 중학생이 철학을 배웁니까? 학교 과목이 없는데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등 교육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저는 필수 과목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요새 애들 생각이 없어요. 철학을 모르니까요. 철학적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너무 중요합니다. 네. 풍부한 배경 설명, 해설과 함께 고전을 읽으며 시야가 넓어집니다. 고전 속에서 학습 동기를 스스로 발견하고 근본적인 학습 태도가 확립됩니다. 진지한 주제로 논설문을 작성합니다. 네, 저희 중학교 1학년이 요거 씁니다. 군주론 읽고 나서 마키아벨리즘을 비판 혹은 옹호하시오. 충격적이게 잘 써요.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일반 교양 서적들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사피엔스, 코스모스, 총균세. 최근 중3들 사피엔스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력 향상이 전 과목 성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학습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가 달라졌어요. 공부를 내가 하게 됐어요. 책을 읽고부터 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걸 통계로 너무나 내고 싶어요. 수치적으로 예를 들면 영어학원 다니면 좋은 영어원에서 영어 성적이 얼마 올랐다, 수학학원에서 성적이 얼마 올랐다, 이게 증명이 빠른데 저희가 그게 좀 데이터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생글은 몇 년을 보냈는데 애가 성적이 좋아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성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 그나마도 이거 안 다니면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나마 이거 다녀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생글 다녀서 자기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요. 고전 속에서,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게 있어요. 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질문,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적인 분석, 이런 걸 통해서 호기심도 생겨나고 깨달음도 생겨납니다. 고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3 때까지 고전을 읽고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 치고 공부가 어렵다는 아이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책을 그럼 읽습니까? 일단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예시예요. 간단하게. 아마 책을 좀 아시는 부모님들은 이걸 보시면 상당히 해당 학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네, 2학년 정도면 요 정도 읽습니다. 프린들 주세요. 샤를롯의 거미줄. 그 다음에 3학년 정도면 요 정도 읽습니다.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버전이 여러 개긴 한데 저희는 원전 그대로 읽어요. 400페이지 넘습니다. 3학년짜리인데 읽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 교통혁명, 식민지, 쟁탈전,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 이런 거 다 얘기해 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고 나면 애들이 상식이 엄청나게 풍부해집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컬처럴 리터러시, 문화적 문해력이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네, 4학년 정도에서 뭐뭐하고 톨스토이 단편집 읽습니다. 마찬가지죠. 톨스토이 단편집 읽을 때 그냥 이랬구나 저랬구나 읽지 않고 톨스토이의 사상이 어떻게 그 속에 녹아있는지를 아이들과 같이 찾아내는 그런 읽기를 합니다. 네, 5학년이 되면 허클베리핀의 모험이나 책과 논의는 집 정도의 아주 좀 묵직한 동화 장편들을 읽고요. 자, 6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고전 읽기 수업에 들어가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징비록, 군주론 유토피아, 중2 정도의 위대한 개츠비나 안나 까르니나,
중3 정도에서 플라톤 국가 1984 정도 읽습니다. 예를 들면 1984를 읽고 전체 주의에 대해서 비판해 보시오. 이런 거 장문하고 그래요. 네, 요게 요새는 그 원전 고전을 청소년용, 아동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원전 그대로 읽어요. 네, 축약본 절대 생글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글입니다. 생글, 날 것 그대로 읽어요. 자, 이런 형태의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만드는 뿌리 독서. 독서는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문명의 고리입니다. 독서는 생각의 넓이를 확장하는 언어 경험입니다. 독서는 삶의 깊이를 결정하는 배움의 뿌리입니다. 네. 저희 생글 교육에 맡겨주시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것이고 책 속에서 거닐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아이가 될 것이고 결국은 전 과목 성적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양분을 청소년 시기에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글 교육의 교육 내용, 교육 철학을 이렇게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